자, 갑시다. 자, 일단 테스트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집계는 뭐 5명만 집계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제한 시간 안에서는 딱 10분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10분. 그 지난 시간에 진도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딱 10분 들어갔는데 최고점자가 이제 4개 맞은 사람. 자, 1명. 자, 틀린 문제가 5번하고 6번 이렇게 됐습니다. 5번, 6번. 자, 그리고 3개 맞은 사람이 1명. 자, 틀린 문제 번호가 1번, 5번, 6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2명이구나. 2명이네요. 1, 5, 6. 그 다음에 2, 5, 6. 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안, 노코멘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단 노코멘트.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5개 맞은 사람이 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을 고쳤어요. 이 초과 시간은 이제 4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5번 고치면서 6번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이제 1명. 자, 5번, 6번 틀렸어요. 그래서 2, 5, 6 중에서 2번 고치면서 5번, 6번 됐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3개였던 친구가 그냥 일단 그대로 1, 5, 6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저기 이산확률 분포 프린트 없는 사람 다 있지? 나머지는 다 있지? 자, 푼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딱 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좀 들어야겠어 라고 합니다면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난번에 수업에서 했던 거 살짝 좀 리바이벌 할 거야.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가 이제 이산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셀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막 5점 단위로 시험 점수 나왔다. 그럼 뭐 80점, 무슨 뭐 85점, 뭐 90점. 그래서 뭐 셀 수 있잖아요. 뭐 0점부터 100점까지 해봤자 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능한 이자의 세산자 해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죠?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몸무게. 아니면 키.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뭐 키가 갑자기 1cm가 뿅 하고 이렇게 크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연속적으로 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확률 변수가 이제 연속적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지난번에 우리는 이산적인 것까지만 들어갔고요. 연속적인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산적인 경우에는 뭘 써주는 게 좋다? 표를 써주는 게 좋다. 그렇죠? 왜?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봐줘야 되는데 그 확률 분포가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은 별량들을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썼죠. 무슨 80점 3명, 90점 4명, 100점 3명, 그거 80, 900, 90, 90, 90.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무식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때나 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 때만 해도 이제 도수분포표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도수분포표를 쓰지는 않고 확률분포 표를 보게 되네요. 그죠? 확률분포 표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D를 처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물론 세 번째 거, 표 말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어도 얘는 확률 분포 표가 나와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특수한 확률 분포인데 얘는 아직 안 했어요. 이항 분포랑 이제 정규 분포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표를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몰라 그냥 확률 변수에 나타나는 별량값 자체가 뭐 3개 있다고 칠게요. x1, x2, x3 그렇죠? 그럼 그때의 확률이 P1, P2, P3 그죠?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별량 종류가 3개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얘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확률 총합은 1단위. 그렇죠? 무조건 확률 나왔다, 확률 분포 나왔다, 그럼 무조건 확률 총합은 1. 얘부터 따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그마, pi,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는 게 1단 1로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얘가 일단 무조건 1순위야. 뭐가 됐건 확률 총합은 1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통계에서 찾아야 되는 어떤 대표값, 그죠? 기준이 되는 수 대표값, 요걸 뽑아줘야 되는데 우리 대표값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평균밖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하 평균도 아니고 산술 평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평균은 어떻게 한다? 어차피 x가 3명, x2가 4명, x3가 3명, 그럼 다 더한다면 10으로 나누면 되지. 근데 그 확률로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러면은 곱하고 그냥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게 우리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평균은 그쵸? 영어로 평균이란 뜻이죠. 그죠? 명사로는 평균이란 뜻입니다. 민의 약자 m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기대값, 그죠? expectation, 그죠? 기대값이라고 하는 맞지? 맞아. 내가 좀 영어가 짧아가지고 미안해. 자, 요거의 약자, 그죠? 이자를 써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expectation은 확률 변수 지정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거 평균만 가지고는 어차피 통계 해석이 안 돼요. 왜?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 대충 하는 거야. 그쵸? 아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막 1반은 평균 50점인데 막 죄다 49점, 50점, 51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 2반도 평균 50점이지만 절반은 빵점이고 절반이 100점 나왔어요. 막 양극화돼 있어요. 그럼 뭐 둘이 반이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똑같은 것뿐인 거지 완전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미안하지만 저기 서울대를 못 가요. 1반은. 왜? 다 49점, 50점, 51점이니까. 하지만 2반은 절반은 아예 그냥 대학을 진학을 안 해요. 그냥 포기. 근데 나머지 절반이 이제 서울대를 가겠죠. 막 약간 좀 그런 느낌. 뭐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미안.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에 얼마나 몰려 있느냐 아니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라는 걸로 우리는 분산을 수치화해서 정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들어갑니다. 자,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편차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편차. 다만 이 편차 가지고 그냥 평균 내면 그냥 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편차 제곱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왜? 크기가 중요한 거지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을 싹 다 구한 다음에 확률 곱해서 우리는 분산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식을 좀 써본다 그러면은 별량에다가 평균 뺀 이게 편차. 그렇죠? 그 편차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주는 게 우리는 분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게 뭐 기호로 나타낸다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요거부터 할게. 시그마 제곱. 그렇죠?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는 뜻입니다. 시그마는 표준 잘 있었어? 오케이. 자, 표준 편차라는 뜻이고요. 뿅. 자, 지난번에 살짝 리뷰라서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 자, 근데 그거를 기호를 가지고 expectation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건 전부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편차 제곱에 평균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예요. 분산의 정의. 그죠? 정의. 하지만 우리가 이 분산의 정의라고 했을 때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냐? 별로 없어요. 왜? 사실상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렇게 되죠. 쟤는 x제곱 빼기 2mx 플러스 m제곱에다가 확률 곱한 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식이에요. 요식 그냥 끌고 와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시그마 이거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x제곱 p 빼기 2mxp 플러스 m제곱 p 이렇게 될 텐데 그쵸? 그럼 시그마 다 따로따로 줘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별량제곱에다가 평균. 그쵸? x제곱에다가 평균. 확률 곱해서도 하면 다 평균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2m은 상수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m 놓고 보면은 시그마 xp가 평균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m제곱은 어차피 상수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p. 그죠? 아까 확률 총합은 1이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이거를 원래 본인이 직접 몇 번 써보면서 연습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내가 몇 번씩 쓰는 거야. 눈으로라도 좀 익혀보라고. 본인이 직접 쓰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쓰면서. 자, 그럼 이때 얘를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얘가 m이잖아요.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는 걸로 분산을 구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거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분산. 그죠? 이거 지금 VX예요. 그죠? VX. V는 베리언스 약자입니다. 베리언스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분산이래요. 그냥 명사로 분산이에요. 분산. 괜찮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혜 안녕? 자, 분산입니다. 그래서 X 변수에 대한 분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혜성아, 괜찮아? 오케이? 자. 이 테스트 이거 아직 설명 안 해가지고 잠깐 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쭉 정리한다 하면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걸로 볼 수 있구나. 이 전체 제곱이 아니라 요거 제곱이지. 미안해. 그래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지평평제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조금 지워놓고 다시 써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들어간다?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는 걸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원래 분산의 정의는 얘가 정의인 게 맞지만 실제로 뭘 많이 쓴다? 얘를 많이 쓴다라는 거야. 그쵸? 요거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별량제곱 평균 나왔다. 별량제곱 평균 나왔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들어간다? 무조건 99% 분산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분산이 안 떠오른다. 별량제곱 평균을 문제에서 줬는데 분산이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답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아예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얘 좀 찜쪄 먹어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로는 분산 안 구해도 돼요. 이걸로 못 구해도 얘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돼요. 그렇죠? 얘는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얘는 분명히 막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죠? 마지막은 표준편차죠? 그죠? 그래서 표준편차. x라는 애에 대한 표준편차. 이때 요 이상한 애가 뭐냐? 자, 요거를 시그마라고 읽죠? 시그마라고 읽어요. 자, 근데 시그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얘도 시그마죠? 둘 다 시그마예요. 둘 다 시그마. 그리스어로 S자에 대응되는 순서상 S자랑 똑같은 겁니다.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그렇죠? 대문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에서 쓰고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편차로 갖다가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서 들어간다. 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다고요? 아까 봤지만 우리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음수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제곱을 때려버리죠. 양수화시키려고 절대값을 씌워도 되지만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다 일일이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곱을 때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교분포 해석할 때 얘기 다시 하겠지만 벌어진 정도 있죠? 이 정도를 평균에서부터 차이를 가지고 수치 해석을 들어가요. 근데 평균이 막 50인데 막 이렇게 제곱되어 있으면 막 심각하면 분산이 막 1000 이렇게 튀어나와요. 너무 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그레이드를 좀 낮추기 위해서 숫자를 좀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커졌냐? 제곱해서 커졌죠. 그러니까 루트 씌우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루트 씌운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평균 아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얘는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음수 못 나와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는 애예요. 괜찮죠? 분산 자체가 애초에 제곱해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그 중에 양의 제곱근만을 나타냅니다. 양의 제곱근만. 오케이. 그래서 절대 음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썼던 이산확률 분포 내용의 전부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일단 1번. 자, 무슨 문제예요? 그냥 뭐 확률 분포 표 채우는 거예요. 그냥 확률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평균 얘기도 아예 없습니다. 1, 2, 3번은 그냥 확률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평균, 5번, 6번은 분산과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1번에서 x가 마일, 0, 1, 2.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각각의 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확률 분포 나왔다. 뭐부터라고요? 확률 총합이 1이다. 그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총합이 1인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3분의 2a 4b. 그렇죠? 뭐 옆에 써있잖아요. 합계 1.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싹 다 더하네. 3분의 5a 그 다음에 5b 플러스 6분의 1. 지금 일단 요게 1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6분의 1 넘겨주면은 3분의 5a 플러스 5b가 6분의 5예요. 자, 그럼 우리 다 5로 약분시켜버리고 양변을 6, 틀렸어? 미안해. 2분의 3이네. 아이고야.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이뻤지?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착각했어. 우와, 2분의 5a네요. 2분의 5a. 그쵸? 요것도 깔끔하긴 하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얘는 5 다 약분해버리고 양변에다가 그냥 2를 곱해볼게요. 그럼 2를 곱하면 a 플러스 2b. 자, 그게 얼마?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자는 2개이기 때문에 식이 2개면 연립해서 그냥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식을 좀 보려고 하니까 p x제곱이 1인 것과 x가 마이너스 2일 때 확률의 2배가 지금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생각해봐요. x제곱이 1인 경우는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확률을 모두 다 구하는 거죠. 합사건이에요, 합사건. 괜찮죠? 합사건. 그래서 요거 둘이 어차피 배반사건이잖아요. 배반사건이니까 얘는 x가 1일 때 확률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을 그냥 더해달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정리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관련된 거죠? 그럼 2분의 3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자, 그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 확률. 그죠? 요거 지금 현재 a가 될 겁니다. 2배네. 2a네. 그쵸? 그래서 넘겨보면은 b는 2분의 1a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둘이 연립해주면 그냥 끝나게 돼요. 계산해줄까? 계산해줄까? 2분의 a. 그쵸? 양변에다가 1을 곱하면 2분의 a. 그럼 2a가 3분의 1이니까 a는 6분의 1이죠? 뭐 b는 12분의 1이겠지 뭐. 괜찮아요? 그쵸? a는 6분의 1, b는 12분의 1. 그러면 1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 a에다가 6분의 1 들어가요. 그럼 4분의 1. 그 다음에 4b예요. 3분의 1. 그래서 12분의 7.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 번만 좀 가봅시다. 자, 이거 2번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엄청 강조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쵸? 당장 이거는 지금 이산확률 분포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거 수열의 합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수열의 합에서도. 자, 여기서 후딱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좀 뻘소리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분수꼴 계산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덧셈 통분밖에 없어요. 그죠? 통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6분의 1,
또 뭐가 있지? 12분의 1, 20분의 1, 그 다음에 30분의 1. 자, 이런 걸 계산한다고 쳐봐요. 자, 맨 처음에 수학자가 딱 이걸 계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맨 처음에 수학자가 이걸 딱 푼다 그러면은 통분밖에 없어요. 다 통분해야 돼요. 에이 몰라 일단 다 통분하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고 나잖아요. 분모 문제가 엄청 큰데 막 약분을 하기 시작하겠죠. 6분의 5 나와요. 계산하면 6분의 5가 나와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잠깐만.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왜 간단하게 나오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껌 줄까? 더 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구나,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쵸? 그 규칙이 뭔지 생각해 보면 2는 1 곱하기 3은 6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12는 3 곱하기 4분의 그 다음에 20은 4 곱하기 5분의 그 다음에 30은 5 곱하기 6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여기 뭔가가 있나?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분수꼴이 나왔다, 덧셈 뺄셈이 나왔다, 뭐 곱셈 나눗셈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덧셈 뺄셈이 문제가 돼요. 왜? 분모가 똑같지 않으면 우린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분이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통분이라고 하는데, 그 수학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없죠. 그 갈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올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분모를 인수마다 쪼개낼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자, 그걸 정리한 게 뭐라고요? 부분분수예요. 그쵸? 부분분수. 항상 그렇잖아요. 전개는 쉬워요. 인수분해 어렵잖아요. 그쵸? 미분은 쉬워요. 근데 적분은 어렵잖아요. 가는 것보다 오는 게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한통속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부분분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2분의 1을 갖다가 찢어낸다. 그럼 얘는 1분의랑 2분의로 좀 찢어내고 싶어요. 그쵸? 찢어내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찢겠냐? 분자가 1 나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 b 플러스 a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와, 이렇게 찢어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찢을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근데 이게 합으로 놓고 보니까 뭐 다 다르잖아요. 얘는 합이 3, 얘는 합이 5, 합이 7.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뒤에 거랑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잠깐만 뺄셈을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양변에 b-a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b-a를 보니까 뭐야, b-a 1, 3-2 1, 4-3 1, 5-4 1, 6-5 1. 딱 맞네. 그죠? 뭔가 보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뺄셈으로 그냥 하자라는 거야. 그쵸? 자, 어차피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는 어차피 1로 나오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도 3에서 2 뺀 거는 어차피 1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그쵸? 얘도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도 5분의 1 빼기 6분의 1. 그쵸?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해준다. 라면은 앞뒤로 지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1에서 6분의 1 뺀 것만으로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딱 보면은, 1분의 1 빼기 6분의 1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6분의 5다. 이렇게 때려 박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류의 문제가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무리식에서도 나오고 로그에서도 나와요. 수원에서. 근데 사실상 90% 이상이 다 부분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얘만 일단 먼저 정리해놔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P, X가 K, X는? 그렇죠. 요게 지금 X의 X 플러스 1분의 K예요. 그럼 잠깐만. 분모가 인수구 2개로 만들어져 있네. 찢어볼까? 그럼 찢으면은 B-A는 1이니까 걔는 빼도 상관없겠고, 그러면 K를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그냥 써도 상관은 없네요. 그쵸? 자, 이거를 그냥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아,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랑, 마지막, x가 10일 때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뭐, 일단, k 곱하기, 뭐죠? 1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쵸?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또 k로 묶어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아이고. 그 다음에 얘도 k로 묶었을 때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가서 마지막 얘도 k로 묶었을 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계속 지워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k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1 빼기 11분의 1이네. 그쵸? 11분의 1이네. 그래서 11분의 10k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걸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한 거지? 그렇죠. 일단 확률 총합이 1인 건 확률 문법 나왔으면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야. 확률 내용 나왔으면 확률 총합 무조건 1이다. 얘부터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더라도 일단 무조건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이기 때문에 k 값이 10분의 1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선발된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본대요. 야, 이거 표가 없는데? 그 만들어야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남학생 2명, 여학생 6명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3명을 조합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함수는 변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확률 변수 x로 지정한 애가 뭐예요? 남학생 수예요. 그쵸? x가 지금 남학생 수구나. 그러면 잠깐만 3명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남학생이 최소 몇 명? 빵명부터 나올 수 있죠? 여학생 3명 나오면 빵명? 1명, 2명, 3명은 안 되죠? 그쵸? 그럼 이게 다네. 그쵸? 자, 물론 표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확률 질량함수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확률 질량함수가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중학교 때 썼던 것처럼 모르겠으면 그냥 표로 다 만들어요. 표만 있으면 그냥 이상하게 보면 다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확률 질량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x가 빵이 될 확률은 어차피 전체 8명 중에서 3명 뽑는데 여학생만 3명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일일이 다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3명 뽑는데 남학생 중에 1명, 여학생 중에 2명.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8명 중에 3명 뽑는데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이렇게 뽑는 거구나. 만약에 이걸 한 큐에 확률 질량함수로 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8명 중에 3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 중에서 X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 3명에서 X명 뺀 나머지를 여학생을 뽑는다 라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때 스몰 x 변수값으로 가능한 건 0, 1, 2다 라고 한다면 얘가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문제 풀어도 되고 이걸로 문제 풀어도 되고 근데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서 보기는 편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때 x가 1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해달라 라는 거네. 그럼 뭐 1 빼면 되죠 이거. 1에서 이거 빼면 됩니다. 자, 그럼 8, 7, 6, 3, 1, 56분의 6, 4, 3, 1, 20. 그쵸? 그래서 1에서 2 빼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지금 얘는 4를 합하면 14분의 5가 될 거잖아요. 따라서 x가 1 이상의 확률은 1 빼기 x가 빵의 확률이라서 요거 그대로 계산해 준다 그러면 14분의 9.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좀 봐볼게요. 4번. 자, 여기 4번도 똑같아요. 일단 뭐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강면에 0, 2, 4,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가 있고요. 자, 0, 2, 4, 6이 있는 정사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2, 4, 6, 8
뭐야? 10까지 있는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정육면체, 정사면체니까 각각의 면이 나올 확률은 근원사건 확률은 다 똑같죠? 오케이? 다 똑같습니다. 근원사건 확률 다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모인 두 면의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잡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종류가 엄청 많은데? 4, 6에 24. 괜찮죠? 24개 다 쓰면 돼요. 괜찮아요? 다 쓰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x가 될 수 있는 거. 최소는 0이에요. 그쵸? 0. 그 다음에 1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0, 1, 2, 3, 4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네요. 최대 어디까지 가요? 16의 절반, 8까지. 너무 좁다. 0, 1, 2, 3, 4, 5, 이야! 6, 7, 8.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안에서 지금 뭘 보는 거지? x가 k보다 커 나트릴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렇죠? x가 k보다 커 나트릴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이걸로 지금 우리가 확률을 일일이 다 구할 수 있는데, 물론 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K가 8이면 얘만 나와요. K가 만약에 7이면 이렇게 두 개만 더하면 돼요. K가 6이면 이렇게 더하면 돼요. 어차피 4분의 1이라서 1보다 한참 작아요. 그냥 8부터 그냥 계산해서 역으로 추산해가지고 4분의 1 나오면 그냥 거기서 스탑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4개를 다 볼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르겠으면 24개를 다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거 왼쪽부터 볼게요. 8이 될 확률. 그쵸? 전체 경우의 수가 24가지고요. 8 나오려면 6하고 10 나와야 되니까 딴 거 또 있나? 없네. 그쵸? 한 가지. 그쵸? 택도 없네요. 4분의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7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얘 다시 한번 이거 지금 6하고 10이에요. 순서상으로. 자, 그러면 7 나오려면은 40 아니면 6, 8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4,10과 6,8밖에 없어요. 아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죠. 24분의 2. 그럼 잠깐만. 분모가 전체 24니까 얘는 24분의 몇으로 볼 수 있어요? 6. 괜찮죠? 여기서 끝나겠는데? 1, 2, 3 나올 것 같아요. 그치? 답이 6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6 나온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일단은 한쪽 끝으로 잡아봐요. 6으로 잡아봐요. 그럼 6, 6. 그쵸? 6, 6. 그 다음에 4로 가면 8. 4, 8. 그 다음에 2로 가면 10. 진짜 3개 맞네. 괜찮아? 진짜로 이렇게 가. 1, 2, 3, 4, 5, 4, 3, 2, 1 이렇게 나가요. 진짜로. 진짜로 좌우대칭으로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일부러 등차로 이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와, 그럼 저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이걸 알지? 야, 저걸 아는 거는 정말 머리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극단적으로 잘한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극상위권들도. 너무 지겹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보이는 거야. 뭐야, 대치이겠는데? 그럼 뭐 6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24분의 3. 자, 아무튼 K값은 그냥 6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도 한번 좀 볼게요. 5번. 이거 일부러 확률 질량 함수로 좀 놔둬봤어요. 좀 헷갈리라고. 확률 질량 함수로. 자,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 5번. 다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너무 헷갈리게 생겼는데? K에 X 플러스 2. X가 0과 1. 그쵸?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2K. 그쵸? 이때 X 값은 2랑 3.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그냥 다 넣어야지.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그쵸? 확통의 근본은 노가다입니다. 확통은 노가다로 시작합니다. 다만, 노가다로 끝나면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가다로 시작하지만 노가다로 끝나면 수학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빵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은 2k.
그쵸.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에는 1 들어갔으니까 3k. 그쵸. 그 다음에 x가 2인 경우는 2 들어갔으니까 1분의 2k, 2k네. 그쵸. x가 3인 경우에는 3 들어갔으니까 2분의 2k라서 그냥 k가 되겠네요. 그쵸. 뭐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로 만든다면, 그쵸. 내가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보는 게 좀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표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x가 0, 1, 2, 3.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놓고 나면은 확률이 2k, 3k, 2k, k. 그쵸? 2k, 3k, 2k, k.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확률 총합은 1. 그쵸? 싹 다 더하면은 8k는 1. 그래서 k 값이 8분의 1인 것. 부터 일단 우리는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K가 8분의 1인 것부터. 자, 그러면은 그때, 얘 잠깐만, 분산 구해달라네? 분산 구해달라네? 그럼 어떻게 하지? 분산 맞나? 표준 편차네? 그죠? 표준 편차 원래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분산 구하고 나중에 이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뭐 분산 구하는데 평균 없이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없이? 정의대로 가도 평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할 때도 어차피 평균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 없으면 분산 못 구합니다. 자,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8분의 3, 4분의 1, 8분의 1.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평균. 자, 그럼 뭐 이거 싹 다 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8분의 3에다가 4분의 2에다가 8분의 3. 그쵸? 8분의 3, 4분의 2, 8분의 3. 그럼 얘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4분의 5. 평균 4분의 5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분산을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분산은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하지만 얘 한번 봐봐요. 여기서 편차를 구해보잖아요. 평균 4분의 5예요. 그래서 이거 편차를 구하겠다고 x에서 4분의 5를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얼마지? 4분의 3. 얘는 4분의 10에서 4분의 5 뺐으니까 4분의 7. 그쵸? 이거 다 제곱한 다음에 확률 곱해서 더해야 돼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일단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그러면 얘는 제곱. 16분의 25에다가 4분의 1 곱한 거야. 16분의 25에다가 4분의 1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1에다가 8분의 3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9에다가 4분의 1 곱하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자, 4분의 7의 제곱에다가 8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16분의 7제곱이니까 49. 거기다가 8분의 1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지? 16의 4배, 64. 그거 2배 합시다. 16 곱하기 8. 그러면 8, 8, 9, 48. 128. 128분의 25 2배, 53. 얘는 9이 18. 그 다음에 얘는 49. 그죠? 128분의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지? 52, 70, 120. 괜찮아요? 분산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4로 약분 가능하네요. 32분의 30. 아이고. 16분의 15. 현재 분산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다른 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보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빼기 평균제곱을 빼보는 걸로 갈게요. 자, 이게 솔직히 내가 후딱후딱 단반 내고 넘어가면 나도 편한데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그 큰 틀을 알아야 돼요. 큰 틀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별량제곱 그럼 얘를 제곱 한번 합시다. x제곱. 그럼 얘는 0, 1, 4, 9. 그쵸? 그럼 이거 그냥 확률 곱해줘요. 다 곱해줘요. 그럼 얘 곱하면 8분의 3. 그 다음에 둘 곱하면은 1. 그 다음에 둘 곱하면 8분의 9. 그게 뭐라고요? 별량제곱 평균이에요. 괜찮아요?
자, 거기서 평균 제곱 빼주면 되죠? 그럼 16분의 25. 이게 끝이에요. 왜 이걸 안 쓰는지 이해되죠? 되게 길고 복잡하다라는 거야. 물론 편차가 정수로 나오면은 편차 제곱 평균이 더 빠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얘는 거의 매번 시간이 비슷비슷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정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 게 더 무난하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똑같은지 한번 볼까? 16분의, 아니다. 일단 8분의 10이죠? 8분의 12. 8분의 12. 이거 얼마냐? 몰라. 8분의 12에다가 8 뺐으면은 20. 그럼 2배 하면은 16분의 40. 그럼 여기서 15 뺐으니까 16분의 15. 똑같잖아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 씌웠으니까 4분의 루트 15구나. 거기다 4배 쓰니까 답이 그냥 루트 15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나중에 설명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 안 했다 그러면 안 돼.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설명을 지금 왜 한다고요? 답을 못 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 차이점을 보고 넘어가 줘야 나중에 맞아. 원래는 이거지만 이렇게 풀어도 괜찮네. 그죠? 이렇게 푸는 게 더 괜찮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한 번만 후딱 볼게요. 자, 얘는 6번. 고맙게도 지금 표는 다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0, 2. 얘는 그냥 후딱 풀게요. 얘는. 자, 얘는 A, B,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확률 총합, 그쵸? A, B, C 더하면 1단 1이다. 라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이 5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이. 그럼 얘는 다 곱하면 5분의 4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2C죠? 얘가 지금 5분의 4. 그죠? 이게 현재 평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와, 이 표준 편차가 지금 5분의 8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준 편차 5분의 8은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분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분산 다시 한번.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제곱 평균은 얼마냐? 그렇죠. x제곱 평균. x제곱 404예요. 그렇죠. 4a 플러스 4c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제곱 뺐으니까 평균이 아까 5분의 4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5분의 16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표준편차 제곱 분산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는 25분의 64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4a 플러스 4c가 25분의 16 넘겨주면 25분의 80. 자, 5로 약분하면 5분의 16. 따라서 a 플러스 c가 5분의 4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와, 잠깐만. c 마이너스 a는 5분의 2인데. 그렇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 그냥 답 나옵니다. 그렇죠? 얘네 둘이 더해주니까 2c가 되네. 난 흥신인데 미안해. 자, 5분의 1. 자, 따라서 C 값은 5분의 3 나오고요. A 값은 5분의 1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다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B 값도 5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요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평수 안 갖고 온 사람 교평수 갖고 왔어요? 있구나. 없어? 오케이. 자, 또 없는 사람? 없나요? 없지? 자,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나갔던데. 진짜? 오케이. 자, 지난번 진도 나갔던 데가. 진짜? 어느 정도 어떤 저기 시험 확률하고 아니야, 그리고 통계를 들어. 이제 통계 들어. 그렇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갔었던 게 분산과 표준편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34번까지 지금 진행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가야 되는 게 이 다음 버전에 관련된 건데
뒤쪽에다가 좀 붙여볼게요. 자, 요거예요.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학 시험을 봤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현재 50점이 나왔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전교생진 평균이 50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시험 문제가 하나가 오류가 나가지고, 전교생이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전원 정답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 점수가 다 5점씩 올라갔어요.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교생이 5점이 다 올라갔어. 평균은 당연히 5점 올라가겠죠? 그죠?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생활기록부에다가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 학교는 수학 점수를 2배로 환산해 준대요. 그래서 200점 만점으로 잡아달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 점수를 다 2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렇죠? 100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x가 50이잖아요. 그러면 2배하고 만약에 5점을 더했다 라고 한다면 다 같이 점수가 2배가 되고 거기 5점이 다 같이 올랐다고? 2배가 된 다음에 5점이 올라갔으니까 105점이 되겠지 뭐. 괜찮아요? 2배 평균에다가 5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 expectation ax 플러스 b의 평균, 그렇죠? 이 값은 어떻게 된다? a배의 x 평균에다가 b는 그냥 별도로 넣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요거는 약간 좀 야매니까 요거 말고 수식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x가 x1, x2, x3, p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뭘 본 거냐? x 대신에 ax 플러스 b가 된 거야. 괜찮죠? 그럼 모든 별량이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 곱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AXI 플러스 B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오케이. 이게 정의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그마 분배 따로따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는 시그마 AXP 그냥 편의상 I는 잠깐 좀 떼놓을게요. 그 다음에 BP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전개했으니까 여기 지금 I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시그마를 또 분배했다라고 친다면 어차피 A는 개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B도 개수, 상수니까 개수 앞으로 빼도 되잖아. 자, 그러면 얘가 뭐였다고요? 별량의 확률 곱해도 했으니까 X의 평균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A배 X 평균에다가 얘는 확률 총합 1.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렇지? 너무 당연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요.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공식 이거 나왔잖아. 뭐 필요한가? 그냥 공식만 갖다가 대입해서 쓰면 되지. 큰일 납니다. 진짜 때려 죽여도 1등급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나와요. 2등급 나와야 잘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확통선택자다. 2등급 거의 절대 안 나옵니다. 외워서 풀면은. 진짜로. 잘해야 3등급이에요. 잘해야 3등급. 확통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리를,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치?
너무 길고 복잡하면은 나도 외우라고 얘기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고 얘기하는 공식들 몇 개 있어요. 딱 어느 경우에? 첫 번째, 증명이 도움이 안 되고, 두 번째, 풀이가 지나치게 긴 경우. 증명이 지나치게 긴 경우. 아니, 도움도 안 되는데 길기까지 해. 그럼 외워야지 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다. 풀이가 짧거나. 아니, 증명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면 증명 연습해야 돼요. 괜찮죠? 그게 사고방식을 되게 많이 열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볼게요. 분산! 와, 이번에는 분산을 구해봤어요. 막, 분산이 만약에 20점이다. 이 분산이라는 개념이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왜? 분산이라는 개념은, 그쵸. 막, 평균처럼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막, 약간 좀 그런 느낌, 허수, 아이처럼, 되게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는 어떤 크기가 큰지 작은지 상대적인 비교에서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절대적인 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분산이 20점이면 그 무슨 뜻이지?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20점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옆에 막 다른 걸 놓고 봤더니 걔는 분산이 40점이래. 그럼 걔는 좀 많이 퍼졌나 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지표일 뿐인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수치가 의미가 크게 있진 않아요. 분산들은.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산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전교생이 5점씩 다 올라갔어요. 분산 어떻게 될까요? 자, 되게 헷갈립니다. 평균까지는 괜찮았는데 분산에서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왜 똑같죠? 이거 지우면 안 되나? 자, 왜 똑같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평균이 5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55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편차가 얼마예요? 5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점수가 5점씩 올라갔어요. 평균은 55가 되는데 내 점수 60점이에요. 편차는 똑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변화 없으면 분산도 안 바뀝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점수가 다 같이 2배씩 올라가세요. 와, 분산 어떻게 될까요? 야, 되게 빨리 나오는데? 이게 돼요? 80으로 나옵니다. 4배가 돼요. 왜? 다시 한번. 내 점수가 2배가 됐으니까 110점이 됐죠. 평균 2배 됐으니까 100점이에요. 자, 아까 편차 몇 점? 5점. 이제 편차 몇 점? 10점이에요. 편차가 2배가 됐어요. 근데 분산은 편차 평균이고 편차 제곱 평균이라서 편차가 2배가 됐으면 제곱이라서 4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80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2배로 뻥튀기하고 5점을 올려놨어요. 자, 플러스 5점하고 의미 있다? 없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4배 분산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지우고 밑에다가 분산으로 수식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분산으로 일단 좀 여기다가 내용 정리만 좀 하고. 자, 다시 한번 베리언스 ax 플러스 b. 자, 요거의 분산 값이면 다시 한번 b는 무시해줘도 되고요. a제곱 vx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v ax 플러스 b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정의상 편차제곱 평균이니까 별량이 지금 ax 플러스 b예요. 그죠? 별량.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 평균이 am 플러스 b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별량. 편차. 괜찮아요? 평균 빼주니까 편차. 그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해주는 게 분산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정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까 여기다가 쓴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별량값이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xi 플러스 b로 나온 것 뿐인 거고, 평균이 am 플러스 b니까 그렇게 바뀌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쵸? 근데 되게 짧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지나치게 길고 복잡했으면 아예 하지도 않아요. 자, 이 제곱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B가 그냥 지워져요. 그쵸?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지금, AX 빼기 AM이라서 A가 묶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그마. A로 묶어주면은, XI 빼기 M의 제곱의 PI가 되는 거라, 얘 제곱 따로 가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시그마 A 제곱에 XI 빼기 M, 그죠? 편차 제곱 PI로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상수라서 개수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거 앞으로 빼준다 라고 한다면 A 제곱의 시그마 XI 빼기 M 제곱 PI인데, 이게 뭐지? 분산이죠? 여기 그냥 분산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 이게 그냥 VX네. 그래서 A제곱 V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적으로 심플해요. 증명이 크게 어렵진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 연습해줘야 됩니다. 그거 내가 여기다가 일일이 다 타이핑 쳐서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면서 꼭 연습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뭐 11페이지에요. 11페이지. 11페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와, 그러면은,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하냐? 그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루트 씌우면 되지. 뭐. 괜찮죠? 그래서 얘는, 루트, A제곱 VX라, 얘는, 제곱의 루트, A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씌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나오고 루트 VX는 우리 시그마 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플한 문제 몇 문제만 후딱 풀어보고 정리 한번 잠깐 쉬었다 갑시다. 딱 몇 개는 좀 풀고 이거 그냥 내가 퀴즈로 후다다다닥 낼게요. 퀴즈로. 자, 예를 들어서 X 평균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 1번 3x-2 2번 평균 5x 플러스 1 3번 v 2x 4번 v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5번 시그마 3x 마이너스 7 6번 시그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1000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6개만 후다다다닥 한번 풀어볼게요. 아, 6번이? 5번, 6번이? 오케이.
6번이? 자, 5번하고 6번 분산 아니고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리고 얘 지금 낚시당할 수도 있는데 음수 나오면 안 돼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그쵸?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괜찮죠? 양수예요. 양수만 나와야 돼. 오케이. 그지.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 오케이. 굳이 안 해도 돼. 자, 지금 요거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은 천천히 해도 돼요. 여기 표준 편차 이거 얼마예요? 그쵸? 이게 그냥 2로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배의 평균에서 2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x 평균의 5배에다가 1 더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4배 분산을 구해달라라고 한 거고, 얘는 다시 한번 요거 상수 있어도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a제곱이에요. a제곱.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 vx다 보니까 얘는 그냥 vx예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음수가 못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어간다? 시그마? b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b는 무시해도 돼요. 그렇죠? 이 뒤에 i 늘어나봤자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분산 개념에서 봐도 편차가 안 바뀌는데 편차의 변화가 없으면 표준 편차도 안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의미 없고 그럼 얘랑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와, 이걸 갖다가 분산으로 갖다 와야 돼? 귀찮은데, 그쵸? 귀찮아요. 솔직히, 시그마 3x를 갖다가, 얘는 그러면은, 루트, v3x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는 3 나가니까, 3제곱에다가, vx 해놓고, 그럼 얘는 제곱근 나가니까, 3 곱하기 시그마 x네.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요. 너무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돼요. 얘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서 계에서는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그냥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3 시그마 x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일부러 1000만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의미 없는 거죠? 이게 뭐 100만을 하든 1000만을 하든 그쵸? 어차피 똑같이 늘어나면은 편차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개수는 빼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면 돼요? 안 된다는 거. 그쵸? 왜냐면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 그쵸? 그래서 요거 절대값은 조금 조심해줘야 됩니다.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음수가 나와서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뭐지? 우와, 큰일 났다. 물백무기다. 물백무기다. 자, 아무튼 얘는 지금 10의 3배에서 2를 뺐으니까 28. 얘는 50에다가 1 됐으니까 52. 얘는 vx의 4배니까 4, 4, 16. 얘는 지금 그냥 vx네요. 4.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의 3배니까 6으로 나와줘야 되겠고, 얘는 그러면 2배 시그마니까 4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들어갈게요. 너무 아쉽다. 그치? 더 하고 싶지. 알았어.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